예, 안녕하십니까. 독산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교학사 소동 시작하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가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5월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2013년 5월달부터.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준비를 딱 갖춰놓고 있다가 책이 딱 나오자 이제 그때부터 판이 벌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013년부터 거의 만 4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해왔던 이 일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역사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역사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인데요. 잘 보셨겠지만 우리 모두가 느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언제든지 될 수 있고, 이건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어떤 시민사회에서 좌우든 어쨌든 시민사회 안에서도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역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교육 정책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역사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한국 사회에만 역사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꾸준히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또 예전에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큰 흐름이 거세진다 하더라도, 큰 흐름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들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전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사 정책을 지속적인 역사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단위들을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제안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편향 부실 없는 역사교과서 보급인데,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오늘 누차 확인됐던 이야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넣어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편향 부실 없는 역사교과서 보급, 이걸 하나의 세트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아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2014년에도 저는 이방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에 초등교과서 가지고 초등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제가 토론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 역사교과서를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초등 역사교과서야말로 정말 중등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한데 충분히 학술적으로도 검토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아서 초등 역사교과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진영이 막판에 쭉 손을 봐가지고 정말 실험본에서 최종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편향 왜곡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초등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초등 선생님들은 교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 기초적인 단계의 역사교육이 왜곡 편향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쓰이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왜곡
부실 부분들을 점검해서 지금 당장 쓰이고 있는 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향되고 부실한 이 교과서를 만든 연구 책임자가 또 지금 새 국정교과서 연구 책임자입니다. 집필 책임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현재 우선 급한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초등교과서의 부실 편향 부분들을 시정하는 문제와 함께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초등 역사를 포함해서 초등교과서 전반을 검정제로 전환하고 교과서 정책을 다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새 정부에서 교육부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2번과 3번을 동시에 편향 부실 없는 교과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편향 부실 없는 교과서 보급이라고 하는 큰 원칙 아래에서 초등 교과서까지 함께 정책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국정화 정책을 폐기함과 아울러서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화 정책의 폐기와 병행해서 역사교육, 시민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추구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정화 폐기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이걸 국정을 지지했던 혹은 야당이나 검정교과서를 종북 좌파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그러면 편향된 검정교과서 쓰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아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역사교육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책 방향이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가르칠 때는 반드시 논쟁적으로 가르치도록 새 정부는 역사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방향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연장선에서 이제 역사교육위원회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사실 이거 역사교육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일베의 주장도 교과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문제도 당장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육적 문제인데 사실은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독일에서 논쟁적 역사 수업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의제화 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새 정부가 좀 엄정하게 좀 천명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사교육에 관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 추구, 논쟁적 역사 수업의, 논쟁적 사회과 수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지향함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전 사회적으로 교육을 포함해서 범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역사교육 문화를 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를테면 박물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그럴 수 있고요. 연구재단처럼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도 그렇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처럼 과거 기억과 관련된 이런 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교육 문화와 관련된 폭넓은 시각에서 역사교육 정책을 조금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유럽에서는 공공의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아울러서 역사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실 밖 역사 혹은 시민 역사,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 문화 추구, 역사교육 문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 평화 추구를 어떤 정부가 지향할 어떤 교육적 가치 혹은 정치적 가치로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마침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 내년은 정부 수립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 정부 수립 70년, 분단 70년. 그 다음 2019년은 민주공화제 100년.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시민 역사교육 혹은 역사교육 문화의 새로운 역사교육 문화의 구축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것과 사회적 합의와 교과서를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최근 한 뭐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역사교육의 내용과 형태에 관한 기초연구 확대인데, 교육부가 좀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교육과정은 보통 누가 들어가서 시안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연히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교과서의 내용은 교육부가 대표 집필자를 누구로 섭외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거의 입증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구를 탄탄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국정화 시대에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내용 선정 기준이나 교과서 형태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에 관한 합의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잘 모범을 하나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역사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주요 역사교육 정책들에 대한 정책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아울러서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일정하게 갖췄었는데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교육 정책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